중국이 무기로 꺼내들었던 히토류가 이제 미국의 손에 의해 목줄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듯이 미국이 중국을 향해 전례 없는 초강수 30일 최후 통첩을 날렸다.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공급망이자 전략 자원인 히토류를 둘러싼 전선에서 이번에는 미국이 먼저 공격에 나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30일 이내에 히토류 수출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지 않으면 미국은 모든 핵심 기술과 소프트웨어, 반도체 알고리즘, 클라우드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자국 기술을 아시아에서 철수시키겠다. 이 메시지는 워싱턴 DC에서 베이징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전 세계 투자자들과 기술업계 그리고 각국 정부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제 시계는 똑딱이고 있다. 30일 후 중국은 글로벌 기술 지도에서 밀려날 것인가 아니면 굴욕적인 항복을 택할 것인가. 워싱턴발 보도에 따르면 이번 최후 통첩은 단순한 외교적 경고가 아닌 정식 전략 문서로 작성되어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상무부, 국토안보부까지 공동 검토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의 핵심에는 3가지 요구가 담겨 있다. 첫째, 모든 히토류 수출에 대한 제한 조치를 30일 이내에 철회할 것. 둘째, 중국 내 히토류 생산 및 가공시설에 대해 국제공인 감사팀의 접근을 허용할 것. 셋째, 중국의 모든 기술 공급망에서 미국 기술이 사용되는 비율 및 위치를 투명하게 보고할 것. 이는 곧 미국이 중국의 히토류 통제를 무력화시키고 동시에 중국의 기술 의존도를 거꾸로 역추적해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30일이라는 시간이다. 이는 외교적 여지를 주기 위한 유화책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상 데이터 이전과 기술 회수를 준비할 수 있는 최소 시간이라는 평가도 있다. 미국 기술이 현재 아시아 전역의 수많은 제조시설과 공장,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기술들을 물리적으로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분리하고 회수하려면 최소 몇 주간의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미 플랜 B를 발동시킨 상태에서 이 최후 통첩을 날린 것이다. 이 카운트다운은 중국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촉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다. 미국의 이 같은 결정 뒤에는 명확한 배경이 존재한다. 첫 번째 배경은 바로 공급망 재편의 가속화다. 팬데믹 이후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AI 기술 등 전략 물자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감행해왔다. 실제로 인도, 베트남, 멕시코, 동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규 건설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여전히 자원을 무기로 사용하는 전략을 차단함과 동시에 새로운 공급망 체제로의 전환을 불가역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두 번째 배경은 국내 정치적 필요다. 바이든 행정부는 점점 치열해지는 대선 국면에서 중국의 강경한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굳혀야 한다. 특히 경제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유권자들이 분노를 표출할 출구가 필요한 시점에 외부의 기술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어하는 모습은 강한 리더십 이미지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를 선거 전략과 안보 전략이 결합된 복합 압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세 번째 배경은 중국 내부의 경제 위기 신호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는 또다시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고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불안정성은 중국 당국이 대외적으로 강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내부 리스크를 고려해 유화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높인다. 미국은 이를 정확히 읽고 지금이야말로 결정적 승부수를 던질 때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제 중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최후 통첩에 따라 히토류를 개방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회복과 동시에 기술 생태계 내에서의 일부 생존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고 기술적 디커플링 데커플링에 나설 경우 그 파장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체제 붕괴를 촉발할 수도 있는 산업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클라우드, 반도체, AI, 모빌리티, 항공 등 첨단 분야에서 미국 기술이 없는 중국 산업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조치의 시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미국이 지금 이 타이밍에 중국을 향해 전략적 최후 통첩을 날린 데는 철저한 계산이 숨어 있다. 우선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미국의 인프라 재편 작업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공장은 이미 미국 내 애리조나, 오하이오, 텍사스에 가동 중이며 동남아와 인도, 유럽 동부 지역으로도 상당수 제조 거점이 분산되었다. 다시 말해, 이전과 달리 중국이 없어도 글로벌 공급망이 버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은 최근 히토류 및 배터리 광물의 독자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칠레 등 자원 부국들과의 협약을 연이어 체결해왔다. 예전처럼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삼아 세계를 흔드는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이 카드를 꺼내기 전에 미국은 이미 해독제를 준비해둔 셈이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극비리에 가동 중인 전략 광물 재고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레이더, 미사일 시스템의 필수적인 금속들을 최소 18개월 이상 자급할 수 있도록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 타이밍이다. 미국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국내 여론을 결집시킬 수 있는 강력한 외부 카드를 원하고 있었고 중국은 늘 그 역할의 최적의 상대였다. 특히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고물가 금리 인상 등 경기 둔화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강경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은 선거 전략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다. 실제로 공화당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대중 초강경 노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이 경쟁 구도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다. 세 번째 배경은 중국 내부의 구조적 불안정성이다. 중국 경제는 현재 위태롭다. 고속 성장기의 에너지는 사라졌고 구조적 고령화와 청년 실업률 급등, 부동산 기업들의 도산 연쇄,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까지 겹치고 있다. 그 와중에 히토류마저 무기화했다가 역풍을 맞는다면 중국 내부 산업계의 불만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번 미국의 최후 통첩 발표 직후 중국 내 다수의 중소기술기업과 하드웨어 수출 기업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미국 소프트웨어 기반의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다는 내부 보고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첫 반응은 매우 조심스러웠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 압박은 협력의 정신에 반하며 중국은 주권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과거와 달리 즉각적인 반격이나 강경 대응이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중국 정부가 내부적으로도 이번 사안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이번 최후 통첩이 발표된 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비공개 경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는 정보도 나오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일부 경제라인 고위 간부들은 히토류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한 것이 오히려 중국 기술 산업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으며 심지어 일부는 미국의 요구를 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부에서조차 강경 대응보다는 타협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중국 인민해방군과 국방계열 일부 강경파는 미국의 압박에 무릎을 꿇는다면 중국은 영원히 전략 자율성을 잃게 된다며 강경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견이 불거지면서 중국 내부에서는 히토류 문제를 둘러싼 정책 혼선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 주석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수년간의 미중 기술 패권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내부의 혼란과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최후 통첩이 발표된 지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일본 경제산업성은 히토류 공급 다변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신규 광산 개발 및 재활용 기술 투자 확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어서 한국 역시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히토류 확보를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적 포위망이 점점 실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아세안 국가들 또한 미국과의 히토류 개발 협의에 나섰고 일부 국가는 자국 내 매장량 조사와 가공 설비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시도가 오히려 전 세계의 공급망 다변화와 탈중국화를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내부적으로 기술 철수 작전에 착수한 상태다.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EDA,
생산 라인용 펌웨어, AI 알고리즘 및 클라우드 운영체계 등 중국 내 주요 기업이 사용하는 핵심 기술에 대한 전면 철수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 상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인텔, 엔비디아, AMD 같은 대형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내 공급 계약과 기술 이전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파트너와의 협력을 전면 중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이 조치들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은 기술 생태계에서 순식간에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단지 히토류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기술에 기반한 제조 운영 체계가 무너지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항공우주, 바이오 헬스 등 고부가 가치 산업 전반이 정지하게 된다. 심지어 중소기업조차도 클라우드 기반 관리 시스템이나 설계 툴이 멈추는 순간 전체 생산이 마비될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변화는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미 미국, 일본, 대만과 협력하여 첨단 장비 조립 라인을 유치 중이며 한국은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재활용 히토류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독일 및 스웨덴과 공급 협정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을 중심으로 구성됐던 동북아 기술 공급망은 이제 다극화된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최근 발표된 미국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도 히토류와 전략 물자의 안정적 확보가 핵심 과제로 포함되어 있어 기술 디커플링은 더 이상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중장기적 구조 변화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는 카드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고 중국 역시 그 대응 논리를 잃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금이야말로 중국이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히토류 무기화로 인한 단기적 민족주의 결집 효과보다는 산업 기반의 존속과 글로벌 생존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내부 강경파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체면을 위해 강행 대응을 택할 경우 그 대가는 상상 이상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중국은 한 장의 종이 위에 적힌 세 문장에 의해 미래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위기 속에 있다. 미국이 날린 이 최후 통첩은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니다. 이것은 기술 패권을 향한 마지막 경고이자 시대의 전환을 알리는 초침일 수 있다. 히토류는 더 이상 중국의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계가 중국을 우회할 명분이 되어버렸고 그동안 감춰졌던 기술 의존의 허상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버렸다.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이다. 첫째,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히토류 통제를 풀어 기술 생태계 내에서 제한적이나마 생존하는 길. 둘째, 강경한 민족주의 감정에 휩쓸려 기술 디커플링을 감행하다 산업 기반 전체가 무너지는 길. 후자의 길은 단지 수출 감소나 성장 둔화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고립, 내부 실업 증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체제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칼날을 빼들었다.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다. 이 30일이라는 시간은 단지 협상의 여유가 아닌 전략 철수와 공급망 재편의 실제 실행 시간이다. 만약 중국이 이 기회를 놓친다면 30일 후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 지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지도의 한가운데에 중국은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 상황은 중국에게도 기회일 수 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산업적 생존을 위한 유연한 선택을 한다면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기술 질서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유지할 수 있다. 체면과 구호가 아닌 실질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강한 나라는 굽히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진 나라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시진핑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국가의 체면인가? 미래의 생존인가? 중국은 곧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답변은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